부정타게 감히 어디로 와. 무식하긴.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낳은 시누이가 안쓰러워 며칠 밤낮 끓인 사골국을 챙겨 면회온 친정엄마. 그런 엄마의 호의를 마주한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뜨거운 국물을 맨손으로 훔치는 엄마의 굽은 등을 본 순간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제가 결제한 1,000만 원짜리 VIP 조리원 예약 지금 당장 싹 취소해 주세요. 다음날 걸려온 시어머니의 99통의 전화로 시작된 통쾌하고 기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육사업에 뛰어든 30대 후반의 서윤진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화려한 원장 타이틀을 달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20대 시절 저는 달랑 월급 150만 원을 받는 동네 허름한 보습학원 강사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뎠거든요.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오는 낡은 강의실에서 손호흡 불어가며 칠판에 분필 글씨를 빽빽하게 적어 내려가곤 했어요. 매일 목이 쉬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늦은 시간 막차버스에 몸을 싣고 퇴근하는 고단한 일장의 연속이었죠. 그래도 제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올랐다며 환하게 웃어주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마주할 때면 그날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을 느끼며 버텼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시절 우연히 지인의 소개를 받아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 역시 중소기업을 다니며 넉넉하지 않은 월급을 받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직장인이었죠. 우리는 번듯한 레스토랑 대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나눠 먹으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주말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수업 준비를 하느라 시립 도서관에 콕 틀어박혀 있는 저를 위해 남편은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꾸벅꾸벅 졸면서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미안한 마음에 어깨를 툭툭 치며 깨우면 남편은 잠결에도 두 눈을 비비며 제게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넸어요. 나 하나도 안 피곤해.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하네. 무거운 책가방을 자신의 어깨에 훌쩍 둘러매고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던 그 선한 미소를 저는 굳게 믿었어요.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두 사람의 주머니 사정은 가볍지만 이 사람의 이토록 다정하고 착한 심성 하나라면 평생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그렇게 화려한 예식 대신 양가 부모님만 모신 소박한 자리에서 작고 얇은 결혼 반지 하나를 나누어 끼며 우리는 단출한 살림을 꾸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전셋집 대출 이자를 갚기에도 빠듯했기에 저는 밤낮 없이 새로운 교재를 연구하고 전단지를 돌리며 발로 뛰었죠.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닌 끝에 작은 상가 건물 한 구석에 제 이름으로 된 자그마한 공부방을 차릴 수 있었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파악하고 진심을 다해 가르친 저의 피나는 노력은 결코 저를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동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꼼꼼하고 확실하게 가르친다는 입소문이 날개를 달고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원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공부방은 곧 보습학원이 되었고 학원은 다시 크게 확장되어 마침내 저는 우리 지역에서 부모님들이 대기번호표를 뽑아가며 가장 보내고 싶어 하는 1순위 대형 프리미엄 유치원 원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번듯한 제 소유의 건물에서 수십 명의 원어민 강사들을 직접 이끌며 지역 최고의 프리미엄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수성가한 교육사업가로 당당히 성공을 거머쥔 거예요. 하지만 제가 피눈물 흘려가며
성공의 황금빛 계단을 밟아 올라갈수록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기괴할 정도로 뻔뻔하게 변해갔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며 돈을 버는지는 안중에도 없이 그들은 저를 마치 흔들면 돈이 떨어지는 마르지 않는 현금 자판기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백화점 명품관에 모시고 가서 수백만 원짜리 악어가죽 가방을 어깨에 턱턱 걸쳐드리고 시누이까지 몽땅 포함한 온 가족의 최고급 호텔 해외여행 경비를 제 개인 카드로 전부 결제해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입에서는 그 흔하고 가벼운 고맙다는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조차 흘러나온 적이 없었죠. 어느 주말 시댁 거실 소파에 세상 편한 자세로 비스듬히 기대앉은 시어머니는 제가 며칠 전 사들인 명품 가방의 매끄러운 표면을 쓰다듬으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턱을 꼿꼿하게 치켜들고 제게 명령조로 말씀하셨어요. 동창들 모임에 이 가방 들고 나갔더니 다들 기죽어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 원장 며느리 둬서 이 정도 호사는 누려야 내 체면이 서지 않겠니? 다음 달 온천 여행 가는 것도 네가 알아서 좋은 곳으로 예약해둬라. 그 옆에서 과일을 콕콕 찍어 먹던 얄미운 시누이도 덩달아 콧소리를 내며 맞장구를 쳐대며 제 속을 사정없이 뒤집어 놓더라고요. 새언니 학원 대박 나서 돈 갈퀴로 쓸어 담는다던데 내 친목 모임 호텔 식사비도 언니 카드로 시원하게 한번 긁어도 되지? 나 백수라서 돈 없는 거 언니가 제일 잘 알잖아. 마치 제 돈이 자신들의 쌈짓돈이라도 되는 양 뻔뻔하게 나오는 시댁 식구들의 아나무인격인 오만함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고 속이 까맣게 숫덩이처럼 타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시댁 화장실에 혼자 몰래 숨어 소리 죽여 눈물을 훔친 날도 셀 수 없이 많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붉어진 눈시울로 창밖만 바라보는 저를 보며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주 귀찮다는 듯이 툭 내뱉었어요. 가족이 돼서 밥 한 끼 먹고 여행 좀 가는 게 뭐 대수라고 그래. 당신 돈도 많이 벌면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그냥 기분 좋게 다 해줘. 내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의 태도에 억장이 무너졌지만 저는 그때마다 두 눈을 질끈 감고 크게 심호흡을 하며 애써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그래도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의 가족이니까 내가 조금 더 참고 넉넉하게 베풀면 언젠가는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도 열리고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생각하며 미련할 정도로 참고 또 참으며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고 제 자신을 바닥까지 깎아내렸네요. 그러던 어느 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던 시댁에 아주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평소 콧대 높고 유난스럽던 시누이가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자신의 남편이 밖에서 딴 살림을 차렸다는 외도 사실을 발각하게 된 거예요. 결국 진흙탕 싸움 끝에 이혼 도장을 찍고 남산만하게 부른 배를 부둥켜 안은 채 시댁 본가로 초라하게 쫓겨 들어오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죠.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시댁 거실에서는 세상을 다 잃은 듯 통곡하는 시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집안 전체의 분위기는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어둡게 가라앉아 버렸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오열하는 시누이는 바닥을 치며 악을 썼어요. 나 이제 뱃속에 있는 이 불쌍한 애랑 둘이서 어떻게 살아? 그 인간한테 우리 아기 얼굴 절대 안 보여줄 거야, 나쁜 새끼. 하루는 제가 늦은 퇴근길에 운전대를 잡고 시골에서 묵묵히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어수선한 시댁 상황을 슬쩍 털어놓게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시댁흉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그날따라 유독 지치고 속상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무심코 꺼낸 이야기였죠. 그런데 제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수학이 넘어 엄마의 쉰 목소리는 마치 당신의 친딸이 겪은 일인 것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남편도 없이 홀로 저 핏덩이를 낳아야 하는 처지가 얼마나 무섭고 앞길이 막막하겠니? 가여워서 어쩐다니. 저는 그동안 시댁에서 겪은 수모와 멸시를 우리 늙은 엄마가 혹시라도 눈치채실까봐 애써 명랑하고 밝은 목소리를 잔뜩 꾸며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왜 남의 집 걱정을 사서 해? 어련히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잘 돌보겠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평생 자식 생각 하나로 거친 세파를 견뎌오신 우리 친정엄마는 땅이 꺼질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슴 가장 밑바닥에 숨겨둔 시린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내가 잘나지 못해서 너한테 번듯하게 해준 것도 없이 그 잘난 시댁에 내 귀한 딸을 보낸 죄인 아니냐. 내가 사돈 처녀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보살피는 신용이라도 보이면 그 집안 사람들도 고마워서라도 내 귀한 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귀하게 여겨주지 않겠어? 엄마는 제가 아무리 긋고 말리고 화를 내도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셨어요. 평생 험악한 밭일과 막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게 변형되고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올라 주먹조차 제대로 쥐지 못하는 굽은 손을 이끌고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셨어요. 침침한 눈으로 바늘귀를 꿰어가며 수십 번이나 바늘에 찔려 피가 맺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신우순산을 기원하며 그 귀하고 보송보송한 새하얀 베네저고리를 직접 한 땀 한 땀 정성껏 지으셨죠. 그리고 마침내 신우이의 출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엄마는 한여름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찌는 듯한 더위에도 마당 한 구석 가마솥 앞에 쪼그려 앉으셨어요. 매캐한 연기를 마셔가며 굵은 장작불을 떼고 밤새도록 불 앞을 지키며 산모의 뼈를 붙여준다는 뽀얀 사골 보양식을 정성껏 고아내셨답니다. 솔직히 평소 제 등골을 빼먹으며 얄밉게 굴던 시누이였지만 저 역시 평생 유치원에서 맑은 아이들을 천직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온 교육자잖아요. 비록 시누이는 밉상이어도 아빠라는 울타리도 없이 세상에 태어날 핏덩이 조카만큼은 너무나 가엾고 안쓰러워서 도저히 모른 척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카를 위해 큰 결심을 하고 퇴근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을 거실 식탁 앞에 앉혀두고 단호하고 깔끔한 목소리로 제 굵직한 결정을 통보했어요. 유미 아가씨 들어갈 산후조리원 내가 제일 좋은 곳으로 미리 예약해뒀어.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던 남편은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아주 조심스럽게 되묻더라고요. 정말 당신이 유미 조리원비를 전부 내주는 거야? 그거 꽤 비쌀 텐데 도대체 얼마짜리야? 저는 굳은 표정으로 지갑에서 빳빳한 결제 영수증을 꺼내 식탁 위로 툭 던져 올리며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죠. 강남에서 제일 시설 좋다는 VIP 산후조리원 최고급 3주 코스로 1,000만 원. 내 카드로 일시불 완납했어. 유미 아가씨가 예뻐서가 아니라 아빠 없이 태어날 조카가 불쌍해서 내 능력으로 해주는 거니까 다른 소리 절대 하지 마. 남편은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에 찍힌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숫자를 확인하더니 입을 떡 벌리고는 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으며 아주 호들갑을 떨었어요. 와, 당신 진짜 대단하다. 역시 우리 원장님 통 큰 건 알아줘야 해. 내 동생 불쌍했는데 정말 고마워. 쏙 보이고 얄팍한 남편의 칭찬에 저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한 채 무표정하게 잡힌 손을 조용히 빼내고는 휙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깟 돈 앞에서만 꼬리를 흔드는 남편의 가벼움이 진절머리 나게 싫었거든요. 마침내 기다리던 조카가 태어났고 출산 다음 날 우리 엄마는 당신의 왜소한 몸집만한 거대하고 무거운 새 보온통을 양손에 낑낑거리며 부여안고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산부인과 병원으로 불이 나게 올라오셨어요. 저는 하필 그날 유치원 원생들의 하원 지도가 평소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병원에 예정보다 한참 늦게 도착하고 말았죠. 마음이 너무 급해진 저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아무렇게나 쑤셔박듯 대충 세워두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미친 듯이 뛰어 산부인과 VIP 병도 복도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다급하게 몸을 실었어요. 층수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의 붉은 숫자를 바라보며 엄마가 무거운 국통을 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마음이 조급해져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병동복도로 뛰어나간 저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가 조용한 병동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간 저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숨을 멈추었어요. 최고급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는 화려한 복도 한가운데서 번쩍이는 명품 옷과 금목걸이를 휘감은 시어머니가 낡은 셔츠를 입고 서 계신 우리 친정엄마의 코앞까지 다가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쓰고 있었죠. 부정타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무식하기는. 우리 귀한 딸내미 모유수유해야 하는데 어디 더러운 데서 끓였을지도 모르는 이 역겨운 냄새나는 국을 감히 먹으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는 병실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거칠고 포악하게 쏟아졌어요. 평생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우리 엄마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잔인한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고 있었죠. 어디서 무식하게 이런 정체불명의 쓰레기 같은 걸 들고 와서 우리 귀한 손주한테까지 몹쓸 병균이라도 옮겨 아프게 할 셈이냐고. 당장 치워. 도끼 어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붉은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을 높이 치켜들더니 엄마가 두 손으로 애지중지 품에 안고 있던 무거운 보온통을 인정사정 없이 팍 쳐내버렸어요. 묵직한 보온통이 허공을 가르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귀를 찢는 쇳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며 뒹굴었죠. 그 순간 엄마가 한여름 땡볕 아래 가마솥 불길을 견디며 며칠 밤낮을 꼬박 고아낸 뽀얀 사골 국물이 차가운 복도 대리석 바닥 위로 폭포수처럼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고소하고 진한 사골 냄새가 복도에 진동을 하는데 그 위로 엄마가 밤새 침침한 눈으로 바늘에 찔려가며 지어온 새하얀 베네 저고리마저 가방에서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뽀얀 국물을 잔뜩 머금어 얼룩덜룩해진 그 순백의 베네 저고리를 시어머니는 구두굽으로 사정없이 지식이며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그 끔찍하고 잔인한 만행 앞에서도 우리 엄마는 화를 내시기는커녕 오히려 펄펄 김이 나는 그 뜨거운 사골 국물 위로 털썩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셨어요. 행여나 사돈 심기를 거슬러 귀한 자기 딸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갈까봐 퉁퉁 부은 관절염 손가락으로 그 뜨거운 국물을 맨손으로 허겁지겁 훔쳐내며 바들바들 떨고 계셨죠.
저는 그저 홀몸으로 애 낳은 사돈이 너무 안쓰럽고 가여워서 보탬이 될까 하고 고아왔을 뿐입니다. 뜨거운 국물에 손이 붉게 달아오르고 대여 물집이 잡히는 것도 모른 채 엄마는 연신 바닥에 고개를 조아리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제가 배운 것 없이 너무 무식하고 미련해서 귀한 사돈 심기를 불편하게 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닥을 기며 뜨거운 국물을 치우는 엄마의 초라하고 굽은 뒷모습을 본 순간 제 이성의 끈은 형체도 없이 바사작 박살 나버렸어요. 그동안 시댁의 뻔뻔한 요구와 무례함을 가족이니까 하며 애써 억누르고 참아왔던 제 안의 모든 인내심과 서러움이 시뻘건 화라산처럼 폭발해버린 거예요. 저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미친 사람처럼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아주 거칠게 밀쳐내버렸어요. 휘청거리며 벽으로 밀려나는 시어머니를 무섭게 노려보며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우시는 우리 엄마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제 튼튼한 등 뒤로 단단하게 숨겼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지만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눈에서 피를 토하듯 악을 썼어요. 당신이 뭔데 감히 우리 엄마한테 이따위 패악을 부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당장 그 입 닥치고 우리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사과해. 제가 시어머니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밖에서 들리는 엄청난 소란을 듣고 VIP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어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남편은 바닥에 쏟아진 사골 국물과 눈물을 흘리는 우리 엄마를 힐끗 쳐다보더니 아주 귀찮고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제 팔목을 우악스럽게 낚아채며 힘껏 끌어당기더라고요. 아니 장모님이 눈치도 없이 이런 냄새나는 걸 끓여오니까 우리 엄마가 놀라서 예민해지신 거잖아. 제 눈에서 흐르는 분노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남편은 자기 엄마의 편에 서서 저를 꾸짖듯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태껏 당신 우리 집에 둥글둥글하게 잘해왔으면서 왜 갑자기 장모님 편을 들고 그래? 당신이 좀 져주고 애써 넘기면 될 걸 가지고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 자기 친정엄마가 뜨거운 국물에 손을 대어가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을 늙은 장모 탓으로 돌리며 적반하장으로 제게 화를 내는 남편의 그 찌질하고 이기적인 민낯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여태껏 제 피땀 어린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기생충처럼 뜯어먹기만 하던 저 인간들이 이제는 제 전부이자 우주인 우리 엄마의 피눈물 나는 헌신마저 더럽다며 무참히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한 저 파렴치한 시댁 식구들의 작태에 저는 뼛속까지 시리도록 깊은 역겨움과 토악질이 나오는 구역질을 느꼈죠. 남편이 꽉 잡고 있던 제 팔목을 벌레 떼어내듯 아주 거칠게 뿌리친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싸늘하게 쏘아붙였어요. 이거 나.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경멸을 담아 내뱉었어요. 너희 같은 쓰레기들한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굽신거리며 무릎 꿇고 살았는지 내 자신이 끔찍하게 저주스럽다. 저는 벌겋게 된 손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우시는 우리 엄마의 굽은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지옥 같은 산부인과 병동을 서둘러 빠져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내내 제 품에 안겨 미안하다며 우시는
엄마의 거친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저는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피맺힌 맹세를 했어요. 그동안 고상한 교육자 며느리 콤플렉스에 빠져 등신같이 애써 웃어넘기며 맹목적으로 희생했던 제 지난 멍청한 시간들을 저주하면서 이제는 감정에 휘둘려 울고불고 매달리는 나약한 짓 따위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독하게 다짐했죠. 뜬 눈으로 길고 참혹했던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 저는 슬픔이나 절망 같은 나약한 감정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으로 무장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거실 소파에는 퉁퉁 부어오르고 붉게 되어 물집이 잡힌 두 손을 가슴에 품은 채 지쳐 잠드신 우리 엄마가 웅크리고 계셨거든요. 그 가엾고 초라한 뒷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한번 제 가슴 속에 시퍼런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렸습니다. 서둘러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붉게 충혈된 두 눈을 매섭게 치켜뜨고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단정하고 각이 잡힌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평소처럼 둥글둥글하고 사람 좋은 유치원 원장의 허울 좋은 가면을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오로지 손익을 계산하고 적의 숨통을 정확하게 끊어낼 준비를 마친 냉혹한 사업가의 얼굴로 거울 앞에 섰죠. 곧바로 차키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선 저는 신우이가 오늘 오후에 입소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강남의 최고급 VIP 산후조리원으로 지체 없이 차를 몰았어요. 도착한 조리원은 입구부터 삼엄한 보안 요원들이 서 있고 내부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기가 흐르는 그야말로 돈 냄새가 물씬 풍기는 화려한 곳이었죠. 대리석으로 번쩍이는 넓은 프런트 데스크로 당당하게 걸어간 저는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던 직원에게 흔들림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요구했어요. 오늘 오후 입소 예정인 산모 정유미 이름으로 예약된 VIP룸 전면 취소하러 왔습니다. 결제자 본인 서윤진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서윤진이라는 이름을 확인한 직원의 표정이 순간 하얗게 질리며 황당하다는 듯 심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당황한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더니 다급하게 인터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나누었어요. 잠시 후 프런트 안쪽 무거운 문이 열리며 조리원 원장님이 굳은 얼굴로 걸어 나오셨죠. 원장님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아주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제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시고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안내하셨어요. 원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취소 처리에 앞서 잠시 제 원장실로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시며 말씀 나누시죠.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가벼운 목례만 남기고 꼿꼿한 자세로 원장님을 따라 방음이 철저하게 된 안쪽 원장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푹신한 가죽 소파에 마주 앉은 원장님은 따뜻한 허브티를 제 앞에 내려놓으시며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정말 기가 막힌다는 듯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며칠 전에 시어머니 되시는 분과 시누이 분이 갑자기 저희 조리원 데스크로 찾아오셔서 아주 한참 동안 큰 소란을 피우며 실랑이를 하셨습니다. 찻잔을 입가로 가져가던 저는 원장님의 폭탄 같은 발언에 동작을 멈추고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날카롭게 되물었어요.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곳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런 행패를 부린 건지 가감없이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은 곤란한 듯 마른 세수를 한번 하시더니 프런트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하고 저열한 총극의 전말을 제게 낱낱이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원장님께서 일시불로 완납해 두신 1,000만 원짜리 최고급 VIP 방을 두 분이 본인들 멋대로 가장 저렴한 300만 원짜리 일반실로 하향 변경해 달라고 아주 막무가내로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오며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어요. 겉으로는 동네방네 자기 올케가 강남에서 제일 비싼 최고급 조리원을 끊어줬다며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다녔으면서 뒤로는 몰래 방 등급을 낮춰서 차액을 챙기려 했다는 그 찌질하고 궁상맞은 발상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이성을 완벽하게 마비시킨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그 다음 원장님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더 큰 문제는 결제 방식이었습니다. 방을 하향 변경하면 차액인 700만 원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은 결제자인 원장님의 카드로 부분 취소를 진행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대신 그 남은 차액 700만 원을 본인들의 개인 통장으로 지금 당장 현금 입금해 달라고 데스크를 치며 생떼를 쓰셨거든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두 눈을 무섭게 치켜뜨고 원장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어요. 결제자인 저 몰래 방을 낮추는 것도 모자라 그 차액 700만 원의 꽁돈을 고스란히 자기들 주머니에 현금으로 꽂아 넣으려 했던 그 파렴치하고 더러운 횡령 행각에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듯한 역겨움을 느꼈죠. 우리 엄마가 한여름 땡볕에 가마솥 앞을 지키며 사고를 고아내고 펄펄 끓는 국물에 손을 대어가며 모욕을 당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 동안 저뱀 같은 인간들은 뒤로 호박씨를 까며 며느리의 돈 700만 원을 갈취할 치졸한 궁리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쩜 저리도 바닥까지 천박할 수 있는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탐욕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분노로 떨려왔어요. 원칙을 생명처럼 여기는 깐깐한 성격의 조리원 원장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때의 상황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조리원 규정상 결제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결제 카드를 지참하고 오시지 않으면 절대 현금 환불이나 타인 계좌 입금은 불가하다고 수십 번을 정중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원장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을 떠올리는 듯 인상을 잔뜩 찌푸리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다짜고짜 데스크 위로 올라탈듯이 몸을 내밀고 삿대질을 해대며 내 며느리 돈이 내 돈인데 왜 안 내놓냐고 당장 현금으로 내놓으라며 온 병동이 떠나가라 고성을 지르고 엄청난 행패를 부리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천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해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손톱으로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기생충처럼 내 돈을 빨아먹고 살던 인간들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내 뒤통수를 치며 사기까지 치려고 작정을 한 그 역겨운 꼬라지를 생각하니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아지는 것을 느꼈죠. 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상 고객들 때문에 소란을 겪게 해드려 제가 대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자 원장님은 화들짝 놀라며 같이 허리를 굽히시고는 서랍장 깊은 곳에서 검은색 USB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셨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원장님께 죄송하죠. 이것은 명백한 저희 조리원 규정 위반이자 범죄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현금 갈취 시도였습니다. 이 USB 안에 어제 그분들이 데스크에서 억지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던 고화질 CCTV 영상 원본과 저희 직원을 협박하며
현금을 요구하던 생생한 녹취록 파일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원장님의 손에서 그 작고 검은 USB를 건네받는 순간 저는 속으로 환희의 찬가를 불렀어요. 시댁의 차액 현금 갈취 시도라는 치명적이고 완벽한 범죄 증거를 제 손에 넣게 된 거예요. 단지 성격 차이나 고부 갈등으로 인한 단순한 이혼을 넘어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숨통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끊어놓고 철저하게 파멸시킬 가장 날카롭고 확실한 명분과 무기를 확보하게 된 순간이었죠.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원장님을 향해 단호하고 지체 없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귀한 자료를 넘겨주셔서 정말 뼛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 위약금 전액을 제가 전부 물어낼 테니 산모 정유미의 조리원 예약 자체를 전면 취소해 주십시오. 원장님은 제 단호한 태도에 모든 상황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즉시 취소 서류를 프린트해서 제 앞으로 가져오셨어요. 저는 서류에 적힌 당일 취소 위약금이라는 거액의 숫자를 보고도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아주 호쾌하게 펜을 들어 제 서명을 갈겼었어요. 수백만 원의 위약금이 공중으로 날아갔지만 저 기생충 같은 집안의 민낯을 밝혀낼 이 완벽한 증거를 얻은 것에 비하면 그깟 푼돈은 전혀 아깝지 않았거든요. 서류 처리를 모두 마친 저는 원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등을 돌려 조리원을 빠져나왔어요. 화창한 오전에 햇살이 비치는 밖으로 나와 주머니 속에 USB를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제 상처받은 자존심과 우리 엄마가 흘린 피눈물을 결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 역겨운 횡령의 전말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들고 가장 잔인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들을 바닥까지 끌어내려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버릴 가장 완벽하고 주도적인 반격을 시작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제가 피땀 흘려 일궈낸 거대한 영어 유치원 건물 앞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차창 너머로 웅장한 건물을 한참 동안 묵묵히 올려다보았죠. 원장실로 걸어 들어가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으며 문을 열고 들어가 육중한 책상 앞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순간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알량한 감정의 찌끄러기들을 허공에 완벽하게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지난 수년간 유치원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서 탄탄하게 다져놓은 VIP 학부모들과 지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이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진흙탕 싸움에서 제게 가장 완벽한 승리를 안겨줄 최고의 장수를 직접 고르기 위해서였죠. 수소문 끝에 저는 강남 바닥에서 승소율이 가장 높고 피도 눈물도 없이 냉철하기로 소문난 대형 로펌의 이혼 및 가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 사무실에 가장 빠른 시간으로 예약을 잡아내고 지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화려한 대형 로펌 건물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VIP 상담실로 안내받고 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오수진 변호사와 마주 앉았어요. 가벼운 인사조차 생략한 채 저는 핸드백에서 조리원 원장님께 받아온 검은색 USB를 꺼내 넓은 대리석 책상 한가운데에 아주 무겁게 내려놓았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뜨거운 사골 국물을 맨손으로 닦아내야만 했던 병원에서의 그 참혹했던 정황과 어젯밤 남편이 제게 보냈던 찌질하고 적반하장격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을 한치의 가감도 없이 전부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USB에 담긴 조리원 데스크의 기가 막힌 현금 요구 녹취록을 헤드폰으로 꼼꼼하게 듣고 난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아주 흥미롭다는 듯 서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 원장님께서 직접 확보해 오신 이 객관적인 자료들은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이고 훌륭한 무기입니다. 노트북 화면에 남편의 찌질한 카카오톡 텍스트들을 띄워놓고 매의 눈으로 분석하던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죠. 혼인 파탄의 사유가 남편과 시댁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임이 너무나 명백하게 입증됩니다. 특히 장모님을 병원 복도에서 끔찍하게 모욕한 정황과 결제자 몰래 조리원비 차액 700만 원을 가로채려 했던 악의적인 횡령 시도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우리 측에 매우 강력하고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변호사의 냉철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들으며 저는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아주 여유롭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 확고한 요구 사항을 전달했어요. 저는 그 알량한 위자료 몇 푼 받자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당장 오늘 이 시간부로 그 인간과 공동으로 묶여있던 모든 금융권 통장을 모조리 가압류 신청해 주세요. 테이블 위에서 두 손을 깍지 낀 저는 변호사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강경한 의지를 덧붙여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눈물 흘려 쌓아 올린 이 유치원과 제 명의의 모든 개인 자산에서 저 버러지 같은 시댁 식구들이 단돈 1원조차 건드릴 수 없도록 완벽한 철옹성을 쌓아 방어할 법적 절차에 지금 당장 착수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제 단호하고 주체적인 결단에 매우 흡족하다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약속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든든한 법적 파트너를 등에 업고 로펌 사무실을 빠져나온 저는 곧바로 차에 올라타 유치원 행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또렷하고 날카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실장님, 지금 당장 우리 유치원 자문 변호사 대동에서 어제 제가 방문했던 산부인과 측에 정식으로 CCTV 열람 청구 공문 보내세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보양식을 엎어버리던 VIP 병동 복도의 그 시간대 영상을 아주 선명하고 합법적으로 무조건 확보해 오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근처에 있는 제 주거래 은행 VIP 창구로 곧장 차를 몰아 들어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인 계좌의 비밀번호와 OTP 카드를 전면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죠. 동시에 제 개인 계좌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남편 이름으로 발급해 주었던 가족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그 자리에서 단번에 모조리 정지시켜 버렸어요. 남편이 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쥐구멍 같은 루트를 원천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며 그의 돈줄을 아주 잔인하게 끊어버린 겁니다. 모든 은행 업무를 마치고 서늘해진 늦은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저는 제가 뼈 빠지게 벌어 마련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 우리 신혼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텅 빈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용도실을 뒤져 가장 커다란 100리터짜리 검은색 쓰레기 봉투 10장을 거실 한가운데 아주 쫙쫙 펼쳐놓았죠. 그리고 안방 옷장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남편이 제 카드로 긁어댔던 비싼 명품 정장들과 알록달록한 넥타이들을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듯 한 움큼씩 쥐어뜯어 검은 봉투 안으로 마구잡이로 쳐넣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구겨질까봐 조심조심 다루었을 그 비싼 물건들이 마치 볼품없는 넝마처럼 쓰레기 봉투 안에서 구겨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수년 묵은 채증이 단번에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죠. 짐을 모두 챙긴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 앱을 열어 시댁 본가 주소를 도착지로 찍고 대형 화물 퀵서비스 기사님을 호출했어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리고 건장한 체격의 기사님이 구루마를 끌고 현관에 나타나셨죠. 기사님, 이 쓰레기 봉투들과 캐리어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적어드린 주소로 지금 당장 배송해 주시면 됩니다. 요금은 3배로 넉넉하게 챙겨드릴게요. 험하게 다루셔도 상관없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기사님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현관 도어락의 건전지 덮개를 열고 초기화 버튼을 꾹 누른 뒤인 저만이 알 수 있는 아주 복잡하고 새로운 비밀번호로 설정을 완벽하게 바꿔버렸어요. 찰칵하고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도어락이 굳게 잠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참았던 깊은 숨을 아주 길게 내뱉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수백만 원의 호의를 베풀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그저 가족이니까 하며 애써 억지 웃음을 지어 넘기며 제 자신을 갉아먹던 과거의 그 멍청하고 미련했던 서윤지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강렬하게 체감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딱 30분 후면 저 바퀴벌레 같은 시댁 식구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산부인과에서 위풍당당하게 퇴원하여 제가 이미 취소해버린 산후조리원 프런트 데스크 앞에 도착할 참이었어요. 돈줄이 완벽하게 끊긴 채 길바닥에 나앉게 될 그들의 눈앞에 제가 아주 치밀하고 완벽하게 세팅해 둔 끔찍한 지옥문이 활짝 열리는 그 찬란한 오후 2시를 저는 숨죽여 아주 우아하고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완벽한 타이밍인 오후 2시 30분을 정확히 가리키는 순간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제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이며 미친 듯이 요란한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아주 다급하고 끈질기게 깜빡거리고 있었거든요. 산부인과에서 위풍당당하게 퇴원하여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도착했을 그 강남 최고급 VIP 산후조리원 프런트 데스크에서 그들이 마주했을 끔찍한 현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며 제 입가에는 아주 서늘하고 짜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허브티를 한 모금 머금고 학부모 상담일지를 천천히 넘겨보며 전화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진동은 끊어질 듯 이어지기를 반복했고 화면에 찍힌 부재중 전화 숫자는 20통, 30통을 넘어 순식간에 99통을 돌파하며 그들이 겪고 있을 극도의 혼란과 공포를 고스란히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다시 징그럽게 벨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주 여유로운 손길로 통화 버튼을 밀어 올렸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자마자 평소에 그 기세등등하고 아나무인이었던 앙칼진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다급함에 헐떡이며 아주 처절하게 울부짖는 시어머니의 찌질한 목소리가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애미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늙은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제발 방 좀 다시 잡아다오. 피덩이랑 산모가 당장 갈 곳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자신의 얄팍한 체면을 그토록 중시하던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조리원 로비 한가운데서 엉엉 소리 내어 울며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는 듯한 그 비참하고 꼴 좋은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시원하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의자에 몸을 편안하게 기대고 알량한 동정심 따위는 완벽하게 배제한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아줌마 누구신데요? 대체 누가 애미예요? 우리 엄마가 펄펄 끓여온 귀한 보양식 바닥에 엎어버리고 구둣발로 짓밟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애미를 찾으세요. 딴소리하지 말고 집 가서 딱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징징거리며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소리를 더 이상 단 1초도 듣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가차없이 꾹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오수진 변호사가 완벽하게 세팅해준 이혼 소장과 재산가압류 신청서 그리고 조리원 원장님께 받은 차액 현금 요구 녹취록 USB가 담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라탔죠. 엑셀을 강하게 밟아 꽉 막힌 시내를 가로질러 제가 퀵서비스로 보낸 남편의 쓰레기 같은 짐들이 이미 한가득 도착해 있을 시댁 본가로 거침없이 쳐들어갔습니다. 도착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녹슨 쇳소리가 나는 현관문을 거칠게 확 열어젖히고 거실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펙터클하고 구질구질한 광경이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비좁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는 제가 검은색 100리터 대형 쓰레기 봉투에 마구잡이로 쑤셔 박아 보냈던 남편의 비싼 명품 옷가지들과 흠집난 커다란 캐리어가 산더미처럼 널브러져 있었죠. 그 더러운 쓰레기 더미 옆에는 조리원에서 쫓겨나갈 곳이 없어 갓난아기를 낡은 겉사계에 꽁꽁 부둥켜 안고 겨우 본가로 쫓겨 들어온 시누이와 눈물 콧물로 땀범벅이 된 시어머니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아 있었어요. 은행에서 제 일방적인 카드 정지 통보를 받고 혼비백산하여 반차를 낸 채 허둥지둥 달려온 남편 역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친 채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현관에 우뚝 선 저를 발견하자마자 세 사람은 마치 자신들의 구역을 침범당한 굶주린 들개 떼처럼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우고 저를 죽일 듯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바닥에 흉하게 나뒹구는 자신의 비싼 골프채를 발로 쾅 걷어차며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고 제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조리원 다시 결제하고 내 짐들 하나도 빠짐없이 원래대로 우리 집에 번듯하게 갖다 놔.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울던 시어머니도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더니 가슴을 팡팡 치며 바닥을 구르고 아주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네가 감히 하늘 같은 시애미를 조리원 로비 한복판에서 개망신을 줘?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아 당장 내 발밑에 엎드려 싹싹 빌지 못해. 저는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아주 크게 뀌며 길길이 날뛰는 그들의 뻔뻔하고 역겨운 얼굴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뼛속까지 견멸스럽게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핸드백에서 검은색 USB와 법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소장이 든 서류 봉투를 꺼내어 그들의 발밑을 향해 아주 매섭고 차갑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툭 하고 무거운 서류 뭉치와 플라스틱 USB가 장판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끄럽던 거실에는 순간적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한 싸늘한 정적이 찾아왔죠. 너희 같은 기생충 같은 도둑 집안에 내 피 같은 돈 단 1원도 절대 줄 수 없어. 저는 두 팔을 가슴에 단단히 교차해 안고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아주 또렷하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백한 팩트를 그들의 가슴팍에 사정없이 꽂아 넣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이혼당해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척 눈물 연기는 다 하더니 뒤에서는 몰래 내 돈 700만 원 현금으로 삥땅 치려던 그 치졸하고 구역질 나는 횡령 시도가 아주 정확하게 들통났거든. 저 바닥에 굴러다니는 USB 안에 너희들이 조리원 원장님 협박하면서 현금 내놓으라고 생때 쓰던 CCTV 영상이랑 데스크 녹취록이 아주 선명하고 생생하게 담겨 있으니까 셋이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아주 재미있게 감상해봐.
제 입에서 횡령과 700만 원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범죄 단어가 튀어나오자마자 악을 쓰며 날뛰던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며 시멘트 바닥처럼 잿빛으로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상황 파악을 끝낸 남편 역시 자신의 가족들이 저지른 그 찌질하고 좀스러운 범죄 행각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입도 뻥긋하지 못하더라고요. 저기 바닥에 널브러진 봉투 안에 든 서류 똑똑히 확인해봐. 내 재산에는 10원 한 장 손도 못 대게 전부 가압류 걸어놨고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완벽하게 들어갈 테니 너희들 입고 있는 빤스까지 다 팔아서 길바닥에 나앉을 준비나 단단히 해. 저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완벽하고 철저한 파멸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은 채 파랗게 질린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도라르방처럼 굳어있는 신우이에게 아주 천천히 위압적으로 다가갔어요. 겁에 질려 어깨를 움찔하는 신우이의 흔들리는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저는 입꼬리를 한껏 끌어올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통쾌한 결정타를 귓가에 속삭여 주었죠. 아 참 동네 잘나가는 부자 엄마들이 돈을 수천만 원씩 싸들고 와서 줄을 서도 대기표조차 못 뽑아서 안달인 우리 유치원에 불쌍한 조카는 내가 특별히 원장 권한으로 전액 무료 프리패스 시켜주려고 모든 세팅을 다 해놨었거든. 제가 1,000만 원짜리 조리원비와는 비교도 안 될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영어 유치원 무료 혜택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자 신우이의 두 눈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바닥 없는 절망으로 까맣게 물들어가는 것이 확연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니? 네 멍청한 엄마랑 네가 그깟 꽁돈 700만 원에 눈이 뒤집혀서 네 자식 앞길 훤하게 열어줄 그 평생의 어마어마한 VIP 혜택을 네 발로 아주 시원하게 걷어차 버렸네. 당장 내일부터 애 먹일 분유값이랑 교육비 될 돈도 10원 한 장 없을 텐데 참 아쉽게 됐어. 자신의 그 얄팍하고 쓰레기 같은 탐욕 때문에 하나뿐인 아이의 찬란한 미래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그 끔찍하고 잔혹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신우이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지며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바닥에 풀썩 주저앉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그야말로 짜릿한 카타르시스 그 자체였어요. 곁에서 이 모든 기가 막힌 사실을 듣고 있던 남편도 다리에 힘이 완벽하게 풀린 듯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움에 몸부림치기 시작했죠. 저는 부들부들 떨며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는 그들을 마치 시궁창 바닥에 기어다니는 더러운 바퀴벌레 떼를 내려다보듯 아주 서늘하고 경멸스럽게 훑어보고는 단 한치의 미련도 없이 꼿꼿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비좁고 숨막히는 낡은 현관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순간 맑고 시원한 늦은 오후의 공기가 제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그동안 이기적인 저 인간들에게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혼자 소가리하고 끙끙대며 가슴속에 묵혀두었던 수년 묵은 지독한 채증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짜릿한 통쾌함이 혈관을 타고 뜨겁게 흐르는 것을 느꼈죠.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적들의 비참하고 처절한 곡소리를 등 뒤로 한 채 저는 이제 저 서윤진이라는 주체적인 여성의 눈부시고 새로운 챕터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그 지독하고 역겨웠던 진흙탕 전쟁에서 아주 완벽하고도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굳게 확신하며
저는 다시 평화로운 제 일상으로 돌아와 유치원 운영에만 온전히 전념하며 눈부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이른 아침 출근하여 새벽 배송으로 들어온 가장 신선한 유기농 식자재들을 제 두 눈으로 깐깐하게 직접 검수하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교실에서 천사 같은 우리 원생들이 영어 동요를 부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자 보람이었거든요. 그동안 무능력한 남편과 탐욕스러운 시댁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매달고 억지로 끌고 오던 제 인생의 수레바퀴가 비로소 가벼워져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평온한 원장으로서의 자부심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런데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평화롭기만 하던 며칠 뒤에 어느 평범한 오전 시간에 제 경고했던 세상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행정실에 비치된 수십 대의 전화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미친 듯이 요란한 벨 소리를 토해내며 울려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유치원 전체가 전쟁톤처럼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행정실 직원이 수화기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원장님, 지금 학부모님들 항해 전화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대기 명단에 있던 분들도 갑자기 예약을 전부 당장 취소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결제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던 펜을 책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아주 단호하고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죠. 일단 다들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학부모님들 응대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이러는 건지 정확한 원인부터 빨리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제 원장실의 육중한 문이 벌컥 열리더니 평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늘 침착함을 유지하시던 부원장님이 이마에 식은땀을 송글송글 맺힌 채 태블릿 PC를 들고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 오셨어요. 원장님, 지금 항해 전화 응대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 맘카페에 방금 올라온 이 악의적인 폭로 글부터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태가 아주 심각하고 위험해요. 부원장님의 바들바들 떨리는 손에서 태블릿 화면을 빼앗듯 받아든 저는 화면 최상단에 고정된 게시글에 자극적이고 붉은 글씨의 제목을 소리내어 읽어내려가며 온몸에 끓는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유명 유치원 원장의 두 소름 끼치는 얼굴, 임신 중 이혼당한 불쌍한 시누이를 길바닥에 가차없이 내쫓은 악질 올케를 세상에 고발합니다. 믿을 수 없는 제목에 이어 본문글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내려가던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 내려서 입술을 파르르 떨며 허공을 향해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마구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혼녀 시누이를 집안의 종 부리듯 가혹하게 학대하고 그것도 모자라 유치원 원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새까맣게 지난 썩은 식자재를 몰래 먹여서 내 배를 불렸다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미친 소설을 지어낼 수가 있어. 게시글 안에는 제가 시누이의 뺨을 때렸다거나 매일 밤 빨래를 시켰다는 둥 아주 악의적으로 꾸며낸 거짓말들이 가득했고 무엇보다 교육자로서의 제 자부심인 급식에 관해 곰팡이가 핀 식빵과 썩은 채소를 아이들에게 먹였다는 천인공노할 허위 사실을 아주 빽빽하고 교묘하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벌였나 분노로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화면을 뚫어져라 노려보던 저는 그 익명성 뒤에 숨어있는 찌질하고 비겁한 두 남매의 얼굴을 단박에 떠올리며 이를 빠대득 갈았어요. 임신 중 이혼당한 시누이라는 저들만 아는 아주 구체적이고 사적인 워딩을 교묘하게 섞어 넣은 것을 보면
이 구역질 나는 마녀사냥의 배우가 내 재산에 10원 한 장 손대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쫓겨난 그 버러지 같은 인간들임이 너무나도 명백했거든요. 내 앞에서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하던 주제에 당당하게 전면전으로 나설 배짱도 없어서 인터넷이라는 시커먼 그림자 뒤에 꽁꽁 숨어 가짜 엄마 행세를 하며 내 등에 치명적인 독화살을 마구잡이로 쏘아대고 있는 그 비열하고 천박한 수작질에 당장이라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죠. 부원장님은 창백해진 얼굴로 발을 동동 구르며 블라인드 틈새로 밖을 내다보시고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바깥의 끔찍한 상황을 제게 전해주셨어요. 원장님, 벌써 그 게시글 아래로 원장님을 죽여야 한다는 수백 개의 악플이 초 단위로 달리고 있고 지금 유치원 정문 앞에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당장 문을 열어달라는 학부모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무섭게 고성을 지르고 계십니다. 부원장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살벌하고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잔뜩 분노에 차오른 학부모 한 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두꺼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제 고막을 사정없이 후벼 파듯 찔렀죠. 악질 원장년 당장 밖으로 튀어나와서 당당하게 해명해.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썩은 밥을 먹이면서 돈을 벌어 처먹을 수가 있어. 또 다른 학부모 역시 굳게 잠긴 유치원 현관 유리문을 주먹으로 부서져라 쾅쾅 내리치며 머리끝까지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대며 유치원 앞을 순식간에 폭동 현장처럼 험악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당장 내일부터 우리 귀안에 이딴 쓰레기 같은 학원에 절대 안 보낼 거니까 남은 원비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 당장 내 돈 내놓고 문 닫으라고. 그때 행정실 직원이 다시 원장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와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어수선하게 떨어뜨리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가장 끔찍하고 최악의 보고를 올렸습니다. 원장님, 방금 유치원 학부모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학부모 연대 명의로 내일 당장 원생을 단 한 명도 등원시키지 않겠다는 단체 퇴소 통보가 무더기로 날아왔습니다. 오늘 당장 저희가 학부모님들께 계좌로 내어드려야 할 환불액만 자그마치 수천만 원인데 어떡할까요? 저는 흔들리는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책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부서질 듯 단단하게 움켜쥐며 직원들을 향해 아주 침착함을 억지로 가장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어요. 다들 절대 동요하지 말고 교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 놀라지 않게 하원 지도부터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신경 쓰세요. 밖에서 흥분해서 소란 피우시는 학부모님들은 제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1대1로 다 응대할 테니까 제 지시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정문 열어주지 마세요.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원장실 문을 굳게 닫은 채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창밖에서 저를 향해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붓는 시위대를 서늘하게 노려보며 이를 빠드득 갈고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맹렬한 분노를 짐승처럼 뱉어냈습니다. 이 시궁창 쥐새끼만도 못한 비열하고 찌질한 인간들이 기어인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으려고 더러운 선을 아주 제대로 넘어버렸구나. 20대 시절부터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손발이 부르트도록 맨 땅에 헤딩하며 피와 땀과 눈물로 겹겹이 쌓아 올린 저의 고결한 교육자로서의 신뢰와 화려한 명예가 남편과 시누이가 던진 그 알량하고 악의적인 거짓말 단 한 줄에 의해 불과 몇 시간 만에 시궁창 쓰레기통에 처박힐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은행에 묶여있는 자금을 당장 융통하여 내어주어야 할 수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끔찍한 환불금.
압박과 지역사회에서 쓰레기 원장으로 낙인 찍혀 영원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날카롭고 현실적인 공포가 제 목을 보이지 않는 동아줄로 아주 무섭고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잇자국이 깊게 파이고 피가 배어 나오도록 아주 꽉 깨물며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어요. 이대로 억울하게 주저앉아 저 비열한 인간들이 짜놓은 치졸하고 구역질 나는 각본대로 순순히 당해줄 서윤진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는 두 주먹을 꽉 움켜쥐고 당장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피 튀기는 반격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서늘하게 선언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관할 사이버 수사대 총동원해서 명예훼손이랑 악의적인 업무방해로 고소장 접수해 주세요. 저 기생충 같은 인간들 숨통을 아주 확실하고 잔인하게 끊어놓을 겁니다. 제 단호하고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오수진 변호사는 수화기 너머로 서류를 빠르게 넘기는 소리를 내며 아주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맞받아쳤어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곧바로 법원의 피의자 IP 추적 영장부터 가장 먼저 발부받도록 조치하고 경찰 수사관들과 긴밀하게 공조해서 범인들을 반드시 색출해 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경찰의 느긋한 IP 추적 결과만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만큼 한가롭고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유치원 환불 사태를 막으려면 단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목을 쳐낼 완벽한 칼이 필요했죠. 저는 곧바로 지인을 통해 가장 은밀하고 유능한 사설탐정 사무소를 수소문해 억 단위의 거액 착수금을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이체하고 시댁본가 근처의 모든 동네 PC방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라고 맹렬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늦은 저녁 제 원장실로 은밀하게 찾아온 탐정은 아주 두툼하고 묵직한 노란색 서류 봉투를 제 책상 위에 툭 올려놓으며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짐작하신 대로 저쪽 동네 후미진 지하 PC방에서 타인명의 아이디를 사서 현금 결제하며 접속한 PC 사용 내역과 저희가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잠복해서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봉투를 거칠게 찢어 내용물을 꺼낸 저는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비릿한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과 시누이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겠다고 검은색 캡 모자를 눈 밑까지 푹 눌러 쓰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두운 PC방 구석 자리에 쪼그려 앉아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는 아주 구차하고 더러운 꼬라지가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완벽하게 짓밟아 줄 수 있겠네요. 저는 탐정에게 두둑한 현금 다발을 수고비로 쥐어보내고 곧바로 제 책상 앞 컴퓨터에 앉아 유치원 공식 학부모 전용 앱과 지역 최대 맘카페에 올릴 공식 입장문을 한자 한자 꾹꾹 눌러 담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폭탄 같은 입장문 게시 버튼을 마우스로 누르기 직전 모니터 화면에서 아주 기적 같고 가슴 뭉클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평소 저의 깐깐하지만 진정성 있는 교육 철학에 깊이 감동하고 지지해 주시던 우리 유치원생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맘카페에 접속하여 저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글을 릴레이로 올리고 계셨거든요.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그 진흙탕 같은 게시판 한가운데에 우리 원장님의 평소 올곧은 인품과 아이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굳게 믿고 끝까지 응원한다는 훈훈한 미담 글들이 수백 개씩 쏟아져 올라오며 저를 아주 단단하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철옹성 같은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 따뜻하고 견고한 학부모님들의 연대에 저는 그동안 독하게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거친 손등으로 연신 뜨거운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이 고마운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 구역질 나는 마녀사냥의 썩은 뿌리를 완벽하게 뽑아버려야겠다고 독하게 다짐한 저는 마침내 완성된 공식 입장문 게시 버튼을 마우스가 부서질 듯 아주 강하게 눌러버렸어요. 제가 올린 진실이 담긴 게시글의 파급력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핵폭탄급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유치원 행정실장을 통해 산부인과 측에 합법적으로 요청하여 받아낸 VIP 병동 복도의 그날 CCTV 영상을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여 만천하에 공개했어요. 그 영상 속에는 우리 친정엄마가 밤새 땀 흘려 고아온 그 애틋한 사골 보양식을 시어머니가 거친 손길로 쳐서 대리석 바닥에 엎어버리고 뜨거운 국물을 맨손으로 허겁지겁 닦아내는 우리 가여운 엄마를 뾰족한 구둣발로 무참히 짓밟는 그 끔찍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이 아주 선명하고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이어서 불쌍한 이혼녀라며 감성파리를 주도하던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강남조리원 데스크에서 며느리 몰래 700만 원을 자신들의 현금으로 삥땅 치려 했던 조리원 원장님의 자필 사실확인서와 그들의 찌질한 현금 요구 고성이 고스란히 담긴 음성 녹취록 전문까지 단 하나의 여과도 없이 낱낱이 첨부하여 그들의 구역질 나는 실체를 완벽하게 폭로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썩은 식자재를 우리 아이들에게 먹였다는 악의적이고 치명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불과 일주일 전에 발급받은 위생점검 최고 등급 인증서 원본과 매일 아침 새벽 유치원 주방으로 직접 배송되는 최고급 유기농 식자재 납품 영수증 내역을 한 달치 전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제가 빼도 박도 못할 반박 불가한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쏟아내자 순식간에 맘카페와 지역 학부모님들의 들끓던 여론은 180도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저를 향해 날아오던 살벌한 비난의 화살들은 단숨에 방향을 휙 틀어 조작을 주도한 남편 일가를 향한 엄청난 분노의 들불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죠. 학부모님들은 실시간으로 댓글창을 통해 그들의 파렴치한 짓거리를 향해 무섭고 날카로운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늙고 가여운 사돈이 밤새 고아온 정성을 발로 차버릴 수가 있냐? 저건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천벌받을 시댁이다. 뒤이어 달린 다른 맘카페 회원의 댓글 역시 남편 일가의 뻔뻔함을 아주 날카롭게 후벼 팠어요. 불쌍한 척 눈물 연기 혼자 다 하더니 역겨운 사기꾼 집안인에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구치소에 집어넣어라. 분노한 네티즌들의 화력은 산불처럼 무서웠고 불과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뻔뻔한 얼굴 사진과 남편의 직장 이름까지 아주 완벽하게 신상이 털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쥐구멍조차 찾지 못할 끔찍하고 완벽한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정식으로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받고 꼼짝없이 악의적인 업무 강해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남편과 시누이가 제 유치원 정문 앞으로 얼굴을 하얗게 질린 채 허겁지겁 찾아왔어요. 그들은 아스팔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우악스럽게 부여잡으며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며 아주 처절하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돌았었나 봐. 제발 경찰 고소 좀 취하해주고
그 게시글 좀 당장 내려줘. 나 회사 게시판에 사진 다 퍼져서 징계위원회 열리고 당장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단 말이야. 남편의 찌질하고 비겁한 애원에 이어 신우이 역시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비며 제 발등에 얼굴을 부비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새언니, 제발 한 번만 넓은 아량으로 살려주세요. 저 이대로 구치소 들어가서 전과자 되면 젖 먹는 우리 불쌍한 핏덩이는 도대체 어떡하라고 이러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 다리에 거머리처럼 매달린 남편의 손을 구둣발로 아주 거칠고 매몰차게 쳐내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신우이를 향해 얼음장같이 차갑고 싸늘한 썩소를 지으며 날카로운 팩트를 심장에 꽂아주었습니다. 그 불쌍하다는 핏덩이 조카 핑계대면서 쥐새끼처럼 숨어서 내 학원 망하게 하려고 쓰레기 같은 악플 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릎을 꿇어. 그 구역질 나는 짓거리들 조서에 낱낱이 똑바로 적고 법의 심판대 위에서 죗값이나 똑바로 치러.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끄끄거리는 그들을 향해 저는 아주 단호하고 자비라곤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마지막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내 유치원 근처에 다시는 그 더러운 상판떼기 들이밀 생각도 하지 마. 당장 내 눈앞에서 영원히 꺼져. 저는 짐승처럼 목 놓아 울부짖는 남편과 신우이를 유치원 정문 밖으로 쓰레기 치우듯 매몰차게 내동댕이 쳐버리고 굳게 닫힌 거대한 철문을 아주 차갑게 걸어 잠갔습니다. 바닥을 박박 끼며 살려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던 그들의 비참하고 처절한 절규를 완벽하게 무시한 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승리자의 걸음걸이로 등을 돌렸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유치원 마당을 가로질러 온전한 제 왕좌인 원장실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상쾌한 평화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남편과 신우이가 아주 치졸하고 비열하게 꾸며냈던 불쌍한 이혼녀 감성파리와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그 구역질. 나는 온라인 마녀사냥은 오히려 그들 자신의 숨통을 아주 꽉 조여버리는 치명적인 올가미가 되어 완벽하고도 짜릿한 자업자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수진 변호사와 함께 아주 당당하고 꼿꼿한 자세로 법원 재판정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 판사님이 읽어 내려가는 통쾌한 판결문을 입꼬리를 올리며 여유롭게 경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편 일가가 저지른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업무방해와 피말리는 명예훼손 범죄를 100% 완벽하게 인정하며 제 손을 아주 높게 들어주었죠. 그동안 제가 수집해서 제출했던 산부인과 병동복도의 CCTV 영상과 강남 조리원 데스크의 현금 요구 녹취록, 그리고 변두리 PC방에서 캡 모자를 눌러 쓰고 악플을 달던 그들의 추악한 사진들이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하는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준 거예요. 법복을 입은 판사님은 엄숙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혼인 파탄의 모든 귀책 사유가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짚어주시며 이혼 소송에서 전 재산에 가까운 아주 거액의 위자료를 제게 당장 지급하라고 판결하셨어요. 거기에 더해 그들이 맘카페에 올린 악의적인 허위 폭로 글로 인해 우리 유치원이 며칠 동안 겪어야만 했던 막대한 영업 손실 배상금까지 전부 남편 일가가 토해내라는 아주 속 시원하고 정의로운 철퇴를 가차없이 내려주셨거든요. 방청석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재판장의 판결을 듣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이는 그 천문학적인 배상금 액수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끄끄대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닥을 치며 절망하는 그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몰골을 마치 아주 서늘하고 경멸스럽게 내려다보고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법정문을 아주 위풍당당하게 박차고 걸어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지역 커뮤니티와 맘카페를 통해 그들의 추악하고 파렴치한 신상이 뼛속까지 낱낱이 털려버린 남편은 결국 직장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아주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퇴사를 당하고 말았어요. 종이 상자에 자신의 짐을 주섬주섬 챙겨들고 회사 로비를 빠져나오는 남편을 향해 동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속에 쌓여있던 묵은 채증이 아주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남편의 돈줄마저 완벽하게 끊겨버린 시댁 역시 제가 청구한 그 어마어마한 거액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해 순식간에 숨막히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어요. 동네 이웃들이 지나갈 때마다 며느리 등골 빼먹으려다 천벌받은 사기꾼 집안이라며 혀를 차고 대놓고 손가락질을 해대자 그 모멸감과 빚쟁이들의 독촉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국 한밤중에 짐을 대충 싸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듯 야반도주를 하며 그들의 인생을 완벽한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반면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버린 저는 저를 올가매던 그 억울하고 끔찍한 허위 누명을 아주 시원하게 벗어던지고 지역 사회에서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번 최악의 위기 상황을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아주 강단 있고 투명하게 대처하며 진실을 밝혀낸 저의 완벽한 위기관리 능력이 맘카페 엄마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악성 루머에 속아 흥분하며 당장 유치원 문을 닫으라며 단체 퇴소를 선언했던 학부모님들이 제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과일 상자와 제 키만한 거대한 축하 꽃바구니를 양손 무겁게 들고 원장실로 찾아와 연신 고개를 숙이셨어요. 원장님, 저희가 얄팍한 거짓말에 속아서 원장님의 그 진정성 있는 교육 철학을 의심하고 함부로 돌을 던졌습니다.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 무조건 원장님만 믿고 뼈를 묻겠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제 두 손을 꼭 잡고 사과하시는 학부모님들을 향해 저는 아주 부드럽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드렸어요. 이 극적인 전화위복의 사건 이후 우리 유치원의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 신입생 대기 명단이 무려 2년치가 꽉 밀려버릴 만큼 사산초유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답니다. 그 지긋지긋하고 구역질 나던 이혼 절차를 법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게 마무리 지은 저는 가동한 못난 딸 걱정하느라 시골에서 남몰래 마음고생을 너무나도 많이 하신 우리 친정엄마를 위해 아주 특별하고 거대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넓은 잔디 마당과 텃밭이 딸린 그림같이 아름다운 2층짜리 전원주택을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매입하여 엄마의 품에 안겨드렸거든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화창하고 평화로운 주말 오후, 저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새집의 볕이 잘 드는 예쁜 정원으로 걸어 나갔어요. 마당 한 구석에 예쁘게 가꾸어진 작은 텃밭에서는 우리 엄마가 직접 씨를 뿌리고 정성껏 키워낸 초록빛 유기농 채소들이 아주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었죠. 엄마, 우리 오늘 점심은 샐러드 만들어서 상큼하게 먹자. 제가 채소 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자 엄마는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툭툭 털어내시며 제게 아주 다정하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테라스에 마련된 하얀색 나무 테이블에 마주 앉아
갓 수확한 아삭아삭한 채소에 드레싱을 듬뿍 뿌린 샐러드와 따뜻하게 구운 빵을 곁들여 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여유롭고 평화로운 주말의 만찬을 즐겼습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이 엄마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트리고 따스한 햇살이 우리 모녀의 어깨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는 그 순간의 온기가 제 텅 빈 가슴을 아주 꽉 차오르게 만들어 주었죠.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던 중 엄마는 평생 거친 밭일과 사돈의 뜨거운 사골 국물에 데어 화상 흉터가 남아있는 그 굽고 투박한 손을 천천히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제 부드러운 손을 아주 따뜻하고 묵직하게 감싸주셨어요. 엄마의 그 거칠지만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온기가 제 손등을 타고 온몸으로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엄마의 깊고 맑은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했죠. 우리 귀하고 예쁜 딸, 그 모진 수모와 험한 일들 혼자서 다 이겨내고 이렇게 번듯하게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주니 참으로 장하고 대견하다. 엄마의 칭찬 한마디에 저는 코끝이 찡해지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절대 나약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눈부신 미소로 화답했어요.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그저 가족이니까 하며 애써 억지 웃음을 지어 넘기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무식하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제 과거의 미련한 시간들을 제 인생에서 아주 완벽하게 도려내버린 지금 저는 제가 땀 흘려 이룩한 이 거대하고 눈부신 성공 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견고해졌음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거든요. 쓰레기 같던 지난 결혼 생활의 끔찍한 오물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당당하고 실력 있는 교육자이자 제 삶의 운전대를 완벽하게 틀어준 주체적인 한 여성으로 눈부시게 다시 태어난 저 서윤진의 인생은 이제 막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평온한 찬란한 이막에 돛을 올리고 힘차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윤진님의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없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친정어머니의 정성마저 무참히 짓밟혔던 그 억울했던 시간들. 사연을 읽는 내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주먹을 꽉 쥐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슬픔과 좌절에만 빠져있지 않고 차갑고 단호하게 시댁의 추악한 민낯을 밝혀내며 완벽한 반격을 이뤄낸 윤진님의 강단 있는 모습에 10년 묵은 체증이 싹 씻겨내려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가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남편과 뻔뻔한 시댁 식구들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고 맑은 햇살이 비치는 전원주택 정원에서 친정어머니와 마주 앉아 웃음 짓는 마지막 장면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따뜻하게 남네요. 모진 시련을 훌훌 털어버리고 주체적이고 당당한 여성으로 가장 눈부신 인생 이막을 시작하신 윤진님의 내일을 저 역시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게 됩니다. 윤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